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건강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지 않고 앞으로 얼굴과 얼굴을 같이 볼 수 있는 대면의 만남이 곧 올 것 같습니다. 3월 19일 우리 25주년 기념 모임에는 아마 우리가 같이 모여서 우리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듣고 또 조촐한 점심 식사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중용 강좌를 하고 있는데 한 달쯤 지나면 지난번에 했던 것이 무엇이었다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새로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는데 이제 저까지 합해서 때로는 그런 전혀 과거와 이렇게 연결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간단하게 지난번에 했던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중용을 하겠습니다. 이 중용이 상당히 좀 깊이가 있고 좀 그 내용이 조금 이제 철학적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훈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중용의 20장입니다. 근데 20장이 조금 길어요. 길어서 우리가 이걸 나누어서 하는데 1편, 2편, 2편이 제 3편이 됩니다. 앞으로도 또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중용 20장이 끝나는데 사실은 이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그 중용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성사상, 그 성이라고 하는 것, sincerity. 이것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3월 달에 모일 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부분이 되고,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핵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륜입니다. 5가지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국 사람, 중국 사람도 할 것 없이 다 유교 사상을 받은 사람들은 삼강오륜, 그 삼강오륜에 많이 이렇게 익숙해 있는데,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삼강오륜은 다 아는 것 같지만 또 삼강오륜을 바르게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삼강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오륜은 우리가 다 배웠죠. 중용에 나오는 오륜은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이 5가지 오륜 우리가 다 알아요. 아는데 그 중에서 3가지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요 3가지를 특별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3가지가 오륜의 기본이 된다 그래 생각해 왔는데 삼강이란 말은 원래가 없었습니다. 삼강은 없었고 오륜 가운데 이 3가지가 기초가 된다는 것만 강조를 해왔는데 삼강이란 언제 생겼느냐? 중국의 전한, 한나라 때 전한 후환이 있는데 전한에 그 동정스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으로 이 3가지를 따로 떼어내가지고 이걸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아주 유교가 그 후에 여러 가지 폐단이 이제 많아졌는데, 삼강이 뭐냐?
군위 신강, 부위 자강, 부위 부강.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은 신하가 군주에게, 임금에게 항상 따라가야 된다. 또 자식은 부모에게 따라가야 된다. 또 여자는, 결혼한 여자는 남편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이제 강이라는 게 이게 묶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규정을, 이렇게 이 관계를 딱딱 규정해서, 그러면 신하는 임금에게 항상 의존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의존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삼강은, 이건 사실 아주 잘못된 그 생각인데, 동정서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 후에 뭐 불행하게도 중국이나 조선조에서 삼강을 넣어서 삼강오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돌아보면은 이거 삼강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건 여자들을 갖다가 그리고 자기 자녀들 그리고 신하를 갖다가 이게 맹목적으로 그 굴복시키고 따라오게 하는 그러한 율법적인 하나의 묶음으로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후로 많은 그 폐단을 끼쳐왔는데, 지금 와서 볼 때는 이 삼강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륜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륜은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속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삼강은 완전히 종속 관계예요. 그러나 오륜은 부자, 유친,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가 친한 사이가 돼야 된다. 그게는 종속 관계 아니잖아요. 임금과 신하는 서로가 신의를 가지고 같이 우리가 그 뮤추얼, 우리 저번에 공자할 때 말씀드렸지만 서라고 하는 것, mutual consideration, reciprocal. 그러니까 그 의를 가지고 그 군신 간 관계는 의로움을 가지고 서로가 의로움을 가질 때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도 역시 부부간의 그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 기본적인 틀은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떤 종속 관계가 있어 보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종속 관계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존경해서 서로를 이해해주는 인간관계로다가 맺어진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이제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 오륜이 제대로 일어서려면 그 오륜을 갖다가 일으켜주는 무슨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지와 인과 용이다. 그래서 이 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에 가깝고, 열심히 힘써서 노력하는 사람은 인에 가깝고,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인용이 우리가 자기 자신 몸과 마음을 이렇게 일으키는 수신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뭐냐면 지와 인과 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좀 더 포괄적으로 9개의 중요한 기준을 세웁니다. 이 중용에서 공자가 가르친 것을 어떻게 하면은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데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륜은 기본이지만 이제 이 오륜이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9가지의 기준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구경 9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요 말씀드리기 전에 좀 서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즉, 이게 다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공자의 군주론 혹은 중용의 군주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군주가 되느냐? 근데 그 군주론이 꼭 임금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덕목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2500년 전에 공자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다스리느냐 하는 문제를, 특히 이제 군주가 될 경우에 이 9가지를 준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임금을 길들이는, 임금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교과 과정, 하나의 커리큘럼. 그래서 교과 과정을 우리가 배울 게 바로 이것, 여기 9가지의 기준이 있다. 보면은 참 놀라운 일이 이겁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요, 대통령이 되는데 기본적인 요건을 혹은 자격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하느냐, 또 그런 게 있느냐. 요즘 우리 한국에 지금 선거가 며칠 안 남았죠, 이제. 그리고 미국에도 지금 트럼프 이후로다가 Democracy in Crisis,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데모크라시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때로는 굉장히 frustrating, 이 좌절감을 가져올 만큼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지도자의 자격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격을 가졌느냐. 근데 우리가 그 자격을 이렇게 검토하고 그 자격에 맞는다, 안 맞는다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가 국민학교를 나왔든지 학교를 안 나왔든지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인기를 얻고 표를 많이 받으면 대통령이 돼요. 특별히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어떤 자격을 가졌느냐 아무도 묻지 않아요. 이게 때때로 문제가 되긴 하지만 기본적인 스탠다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우리 현대 정치가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발달된 첨단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제도가 옳은 제도인가 하고 한 번쯤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많이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구에서 보면은 이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플라톤 같은 사람이 국가론을 리퍼블릭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거기에는 아주 군주가, 그러니까 어떠한 특별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지도자가 되려면 이것 좀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예, 근데 그러한 것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philosopher king,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군주가 되려면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쉽게 말하면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면 수양이 되고 현인이 되고 군자가 된 사람이 군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philosopher king이란 그런 이념이랄까 그런 이상을 내세웠어요.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서구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된 일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그저 우리의 이상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가장 영향을 끼친 것은 누구냐 하면 15세기, 16세기 거기 1532, 그렇죠. 그러니까 니콜로 마키아벨리 1532년 16세기죠. 32년에 이 군주론을 출판합니다. 근데 마키아벨리의 그 군주론이 그 굉장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태리가 이제 특히 르네상스, 이 문예 부흥이 지금 일어날 때에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플로렌스, 거기에서 살았는데, 이 책의 내용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하면은 가장, 요령 있게, 사람을 매니플레이트 해가지고,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어떤 그런 도덕적이라든가 윤리적인 가치는 전혀 없어요. 자기가 세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모든 걸 다 활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룩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이제 뭐냐? 사람마다 그 목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러한 식의 사고가 이 서양 정치 서상에 많은 또 영향도 끼치고 또 실제로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또 칼 막스라든가 이런 우리가 말하면 좀 좌파라든가 좀 이게 마크시즘 이런 아주 극단적인 좌익 계통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하나 생각해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인기가 있느냐. 별의별 말을 다 하고 또 여러 가지 수상적인 여러 가지 자기 개인 생활도 많고 이거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마하고 대통령 후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생길까? 과연 어떤 사람이, 이건 꼭 한국뿐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왜 이런 사람들이 어필하느냐?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어필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어필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계급 사회가 다
타파되고 계급이 없는 가장 공정한 평등한 세상.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그러나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우리가 원대한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까짓 거 좀 개인의 그런 문제 사람 한두 사람 죽는 거 그런 거 문제가 안 된다. 더 큰 꿈이 이 앞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 꿈을 위해서 나간다면 그런 건 우리가 다 무시해도 좋다. 이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상 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이것이 극단적인 좌익이든 극단적인 우익이든 관계없어요.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든지 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그 꿈이 원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이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을 자기들 그런 걸 사소하게 생각해요. 그런 것은 문제를 삼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더 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다. 그래서 이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념이 종교화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어떤 천국을 이룬다는 어떤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과대 망상증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지상의 천국을 건설한다. 이 대업을 앞두고 우리 정권이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자기들 속에는 일종의 기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익이든 좌익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마키아벨리즘이 지금 온 세상을 횡행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공자가 2500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지도자를 키워야 할 것인가 이런 매뉴얼 이런 일종의 교과 과정을 이미 다 얘기해 줬다는 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동서양을 볼 때에 이렇게 이만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한 매뉴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 서구 이 민주주의의 약점을 어느 정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 있다면 공자가 가르쳐준 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이러한 교과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이 공자가 생각한 9가지의 스탠다드, 표준이 뭐냐? 이것이 꼭 군주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다 따라가야 할 하나의 방향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남은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제가 이것이 이제 중용 20장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범, 무릇, 위, 천하. 이게 천하란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세상 전체 천하죠. 국, 가, 유, 구, 경. 천하를 다스린다. 국가란 말이
이 하나가 요즘은 다 국가를 그냥 하나의 그 state, country, 국가란 말을 같이 붙여 쓰는데 고전 그 한문에서는 국가가 둘입니다. 하나는 나라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천하는 정치적인 말로 표현하면 제국입니다. 대제국, 천하를 다스리는 empire. 뭐 옛날 중국의 당나라였든지 뭐 영국이었든지 뭐 스페인이었든지 미국이었든지 관계없이 그래도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제국, 천하, 무릇 천하를 다스리는 혹은 나라를 다스리는 혹은 가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있어야 할 중요한 기준이 뭐냐? 여기 경이란 말은 여러분,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경이란 말은 그 성경이니 불경이니 이 경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책인데 여기 보십시오. 이 실사자 옆에 이 책상 위에 책이 꽂혀 있는 모습이 이게 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말하면 캐논입니다. 히란 말의 캐논이라는 말이 그 정경. 그래서 그 우리가 성경 가운데 어떤 책은 정경에 들어가고 어떤 책은 못 들어가세요. 외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기준을 삼는데 그 기준에 맞는 것이 이게 그걸 표준 경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아홉 가지의 기준, 스탠다드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채 보는 거예요. 천하를 다스리든지, 나라를 다스리든지, 가정을 다스리든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꼭 그 제국을 다스린다거나, 한 나라를 다스린다거나, 가정을 다스린다거나 하는 것에 차이가 없어요. 이 교과 과정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천하를 호령하는 제국의 뭐 영수가 된다. 역시 또 한 나라의 뭐 대통령이 된다. 한 가정이 된다. 이런 게 다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기본적인 스탠다드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조금 더 달라야죠. 무슨 가정하고 다르고 또 세계를 움직일 만한 그런 엠파이어는 더 달라야 될 거고 뭐 이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가정이든지 한 나라든지 제국을 다스릴 때도 그 기준은 다 똑같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제국이라는 말이 지금 와서 필요하냐? 근데 이 제국에 대한 개념이 그래요. 역사적으로는 항상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느냐? 이제 큰 나라가 큰 나라의 몫을 하려면은 그 나름대로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가, 중국이, 미국이 과연 어느 나라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들어와요. 이런 면에서 그래도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 가야 되겠다. 혹은 그런 면에서 뭐 러시아가 되겠다. 뭐 중국이 되겠다. 이런 것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이 의미가 있어요. 제국을 다스리고 한 나라를 다스리고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든 이 인간 생활 속에서
9가지의 중요한 스탠다드, 표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자왈이죠.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수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수신입니다. 수신의 내용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오륜이 수신의 귀중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 인, 용, 이 세 가지의 구심점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결국은 하나로 다, 이제 다음 달에 보시면은 이게 다 하나로 다 집약이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이루어집니다. 지와 인과 용이 셋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자, 우선 수신. 여러분, 수신이 말 많이 들어봤지요. 이 수신이 뭡니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말로 수신이라고 해놓으면 이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야,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 대학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8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할 때,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 아이템이 8개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수신이에요. 수신으로부터 이쪽으로 바깥으로 뻗어나갈 수 있고 안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고 이것이 다 합해지면 8가지 단계입니다. 이건 우리가 전번에 대학 할 때 했지만 이게 또 다음에 또 기회에서 말씀드리고, 자, 수신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수신. 근데 이게 순서가 꼭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신을 한 다음에 전현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수신이라는 과정은 8가지 과정을 다 포함해요. 그래서 수신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10년, 20년, 30년 수신 다 끝난 다음에 제가 합니까? 천만에. 수신의 과정은 이미 제가에 포함되어 있어요. 수신은 항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치국, 평천하 이런 과정 가운데 이미 수신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수신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존현. 현자를 받들 줄 알아라. 사람이 훌륭한 사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존경할 줄 아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얘기죠. 근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게, 임금이 되려면은, 또, 국가를 다스리려고 가정을 이끌어 가려면, 현명한 사람, 좀 이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에 대한 이 존경이 필요해요. 존경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친친. 이게 친자가 둘 나오죠. 앞에 친자는 동사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까이 한다. 그 두 번째 나온 친자는 명사입니다. 가족이라든가 또 자기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가까운 사람 혹은 relative, 친척을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깝게 해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러면 쉽게 해버려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내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자녀든지 간에 가까이 우리 한 가정 속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내가 가깝게 느껴야 합니다. 가까워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현재 진행형이에요. 한번 우리가 가족으로 태어났으니까
그걸로 끝난 것이지 이게 아니고 항상 가까워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따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래서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가깝게 느끼는 걸, 그걸 가지란 겁니다. 그 다음에 경대신, 훌륭한 대신을 존경하라. 자기가 거느리는 신하들 중에 아주 훌륭하고 덕이 있고 똑똑한 신하들, 그런 대신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나 국가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그 대신이 있어요. 자기를 받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공경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군신야. 이 군자가 좀 이상하죠? 이 글자를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돼요. 이것은 물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신하 가운데도 그 신하들이 전체가 다 같이 하나로 이게 통틀어 부를 때 군신. 그래서 이 말은 이거 하나의 동사입니다. 이제 하나의 이게 뭐 명령도 되고 하나로 이 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이제까지는 체가 몸으로 생각했던 하나의 명사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몸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몸이라는 뜻이 아니라 몸이 만들어진다. 몸을 만들어라. 군신. 자기 밑에 신하들이나 자기를 도와주는 보조하는 사람들의 전체를 다 통합해서 내 몸이다. 몸으로 만들어라. 내 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개인의 하나의 개체로서의 몸이 아니라 이 몸이 확대되어서 가정이 되고 이 몸이 확대되어서 내 신하들 전체가 다 내 몸이다. 그렇게 몸을 만들어라. 군신이 곧 내 몸이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몸이란 걸 너무 서구 사상은 이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가 굉장히 압도적이잖아요. 내 개인 자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이 공자가 말하는 이 체라고 하는 게 바디, 이 바디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할 때는 바디라는 건 하나의 피지컬, 뭐 이렇게 내 몸, 이렇게만 생각해 왔는데, 군신이 내 몸과 같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낀 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아니고 내 몸이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 바디가 요즘 이제 이걸 좀 더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면 글로벌 워밍이라든가 뭐 클라이메이트 체인지가 이게 단순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과 우주에까지도 이것이 나의 몸이다. 그런데 11세기 그때 보면 신유학이 나오는데 중국의 송대 장제라고 하는 분이 웨스턴 인스크립션, 서명이란 거기다가 내 몸과 내 이웃과 내 사방의 모든 것이 내 몸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말이죠. 자기의 몸을 하나의 개별적인 개체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떤 신비적인 하나의 우주 전체가 내 몸이다. 이건 어떤 신비적인 하나의 통찰이에요.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상징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돼요. 지금 우리 21세기에 들어와서 이게 좀 난립니다. 클라이메트 체인지, 지금 뭐 글로벌 워밍에서 지금 바다, 뭐 육지, 산, 뭐 모든 게 지금 다 인간이 무언가 우리가 과거 해온 것에 대해서 새롭게 반성할 때가 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자연을 갖다가 어뷰를 해왔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자연이 바로 내 몸이다. 과연 내 몸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자연을 파괴시켜 주겠느냐? 이렇게 바다를 더럽힐 수 있겠느냐? 산과 바다와 강과 들과 모든 것이 나의 몸이다. 이거 최대한 그 바디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신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최근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바디. 그 바디가 이제는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바디의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 이 세계 전체가 내 몸이 아니냐.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서 보면 이미 공자가 자기 신화 전체가 다 자기 몸이다.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입니다. 서민. 이 서민은 우리가 다 압니다. 이 일반 우리 다 그 일반 대중이라든가 민중이라든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서민을 여기도 이게 뭡니까? 서민이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저 밖에는 길거리 지나가는 그 거지도 바로 내 아들이다. 서민. 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공자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서민이 자기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면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1967년인가. 그러니까 제가 군대 1965년에 갔다가 67년에 제대를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이제 집권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트남 월남 파병이 1964년에 돼서 나가는데, 저는 ROTC로 갔으니까 단기 복무가 돼서 거긴, 나가는 거랑 관계없이 그냥 전방 가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제가 군대 가서 가장 느낀 것 하나 가운데, 이 총 있잖아요? 이 쏘는 총인데, 그때 우리의 그 개인 화기가 다, 뭐냐면 M1 소총입니다. 이 총이 무지하게 무거워요. 이 총을 들고 훈련 받으려면요, 이 총 하나가 무게가 9파운드래요. 거의 10파운드 가까운 이 무거운 총을 가지고 배낭을 메고 철모를 쓰고 걷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가서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려면은 이 총부터 바꿔야겠다. 이 무거운 총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느냐. 근데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해왔는데, 지금 보면은 참 놀라운 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미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그 월남전에서 우리 한국 군대가 나갔을 때, 그때 한국 부대가 쓴 총은 M1이 아니었고, 미국에서 새로 나온 M16. 이게 훨씬 가벼워요. 그리고 정확하고 잘 맞고. 그러니까 이 좋은 총을 갖다가 이제 우리 한국, 군도 이걸 갖춰야 되는데, 그때 아직도 우리 2차 대전에 쓰던 그거 이제 우리 얻어가지고 M1 가지고 이제 훈련받고 하는데, 정말 우리도 한번 M16을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때인데, 그때 월남 같은 사람, 병사들은 다 이걸 썼어요. M16을.
근데 마침 그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한국 군대도 다 M16을 가지고 있는 기회가 왔다. 우리 월남 파병하면서 이제 그 딜을 한 겁니다. 좋다. 우리가 월남에 파병할 테니까 그 대신에 우리가 이 무기를 우리 한국 군도 다 가질 수 있게끔 M16을 갖다가 우리한테 지원해 주라. 그래서 그게 이제 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 M16을 생산하는 공장, 이 총기 공장, 레밍턴이라는 공장이 여기서, 이야, 이게 큰 딜이 생겼거든요. 한국군 전체 60만, 70만, 이거 써니까, 그래서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서 그 대표가 청와대를 방문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인사적으로 뭘 줬느냐면 $1,000,000 100만 달러를 주었어요. 근데 뭐 지금도 크지만 그 당시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근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참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자기가 내가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내 아들들이 월남 가서 피 흘린 돈을 내가 어떻게 받겠느냐? 돌려주고 $1,000,000만큼의 총을 우리 한국에 보내달라. 근데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뭐 독재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 그렇게 이상적이라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기 자식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 전쟁터에서 나와서 싸우는 그 병사들이 내 아들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나온 생각입니다. 자, 서민야. 이 서민들을 자식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레백공야. 이 백공, 이 옛날 그 우리 조선조에도 있지만 이 사회제도가 사농공상, 선비가 있고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아티전, 이렇게 한 예술이라든가 무슨 특별한 이렇게 기술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트레이딩,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계급이 있었는데 이 100가지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이런 예술가나 기술자들을 잘 환영해주고 대접을 해주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에 선비나 농자, 천하지 대부분 농자나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란 말이 아니라 밑에 있는 이렇게 뭐 기계 만들고 삽 만들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접을 잘해주라. 그 다음에 유원이냐. 원인은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부드러울 유자입니까? 부드럽게, tender, kind, 친절하게 해주는 겁니다. 낯선 사람, 나와 관계없는 사람, stranger, 멀리서 온 사람을 환영해주라. 이것도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라가 잘 되려면은 이게 필요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는 멀리서 온 사람들을 갖다가 환영해줘야 돼요.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거기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대접을 받고 살겠죠. 그런데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부드럽게 해주란 거예요. 딱딱하게 하지 말고 아주 부드럽게 해주라. 근데 제가 이게 또 한 가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나라가 큰 나라가 되려면은 그 나라에 오는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도 뭐 필리핀이니 뭐 베트남이니 뭐 타일랜드니 여러 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와서 살고 이민도 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참 잘해줘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4, 5년 뭐 넘었네요. 근데 이제 이태리에 갔을 때 저희 가족 다 이태리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잘 아는 이태리 부부가 살고 있어가지고 하면 그 집에 이제 같이 한번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롬에서 이제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한 2시간쯤 이렇게 플로렌스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중간쯤에 플로렌스가 덜 가서 유명한 터스카니 밸리, 그러니까 이제 포도도 많이 나고 아주 산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나주막한 산인데 아주 아름다워요, 토스카니. 근데 거기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주 크진 않지만 이렇게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고. 근데 그 집에 가면은 이렇게 손님들이 와서 머무는 집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머물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일을 해주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아마 이렇게 이태리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도 그 근처에 사는데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잘하는데 이태리 말을 못하니까 이제 그 집에서 그래요. 이제 이태리 말을 자꾸 배우라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아주 반가워해요. 반가워하면서 한국 코리아냐. 자기 동생이 그 가정이 한국에 나가 살고 있는데 그게 좋다고, 아주 좋은 말을 많이 들었다고. 이게 바로 그겁니다. 외국에 나갔을 때 한국이 이렇게 멀리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잘 대접해 줬구나, 살 수 있게 도와줬구나, 이런 걸 우리가 나가서 들으면은 얼마나 내가 한국 사람을 뿌듯하고 정말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참 한국 안에서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세계 각지에 다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이 평가가 돼요. 유원인. 그래서 못 사는 사람, 멀리서 찾아온 나그네 같은 사람을 부드럽게 친절하게 해주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회제후야. 옛날은 이 제후가 이렇게 큰 이렇게 무슨 제국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그 변두리에 각 제후가 있잖아요. 그 제후들을 잘 감싸주라. 이게 잘 품어주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런 뜻보다는 큰 나라가, 미국 같은 나라의 큰 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의 그 제후,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 대해주라. 이게 이제 품어주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참 중요하죠.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과연 그래도 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을 모아서 품어주고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합니까?
러시아 그렇게 합니까? 아직도 그런 대로 그래도 미국하고 오면 미국이 지금 그런 대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도 품어주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이 지금 사태가 뭐 오늘 내일 전쟁이 뭐 터지느냐 마느냐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런 나라에 물론 미국대로의 self interest 나 국익이 개입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네이토를 다 동원시켜 가지고 다 뭉치게 해 가지고 이걸 막아야겠다.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수신적 도립, 수신을 하게 되면은 도가 일어서고 존현, 현자를 respect, 존경하게 되면은 거기에 유혹이 없어집니다. 이 나라가 현명하고 훌륭한 신하와 훌륭한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면은 자연히 그런 유혹이 없어집니다. 친한 우리 친척 가족을 친하게 해주면은 그게 원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버지나 혹은 형제지간에 서로가 원을 가지고 한을 가지고 사는 그런 것이 없어진다. 그리고 제군신, 이 신하들 전체를 내 몸과 같이 생각할 때에 오히려 그 신하들이 나에게 그 보답을 해줘요. 내가 봤더는 이분이 예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더 깊게, 더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런 보답을 해준다. 그 다음에 서민을 자기 자식같이 생각하면은 백성들이 서로가 권유하고 서로가 격려해주는, 구원해주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공, 이런 기술자라든가 예술가들을 그렇게 잘 해주면은 그게 재물이 아주 풍족하게 쓸 만큼 나온다. 이게 우리가 왜냐면 이런 기술자나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우를 잘해줘야지만이 그 프로덕션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유원인척 사방귀지라. 그렇게 멀리서 온 사람, 이민 혹은 피난민 이런 사람들을 잘 대접해주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 각국에서 서로 오겠다. 제후들을 잘 이끌어주고 자기가 품어주면은 천하가 모든 세계가 자기를 존경하고 이게 참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경외의 대상이 될 거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참으로 이런 것이 이 옛날 2500년 전에 이게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당면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나 국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모든 걸 볼 때에 적어도 지도자가 되려면은 이런 종류의 기본적인 구경,
가지의 표준을 가져야지만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중용이 말해주고 있는 군주론입니다. 군주론. 공자의 군주론, 혹은 제가 중용의 군주론,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가만 보니까 이게 바로 군주론이에요. 근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마키아벨리, 서양에서 말이죠. 이 마키아벨리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나간다, 이렇게만 해왔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이든 간에 공자는 그렇게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무슨 그런 천국 같은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런 거 없어요. 아주 현실적이고 세속적이죠. 그러면서도 그 속에 하나하나 모든 단계가 다 우리가 보면은 아주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 마키아벨리 같이 그렇게 해서 굉장한 꿈을 꾸고 이상향, 유토피아를 두고 우리가 나가려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정당화시킬 수 있어요. 자기가 윤리적이든지 도덕적이든지 아무리 나빠도 다 정당화돼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정치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러한 꿈 속에, 그 이념 속에 한번 쇠뇌가 되어버리면요, 그걸 그냥 맹목적으로 이것만이다 믿어버려요. 이게 이제 신앙입니다. 그래서 종교하고 이념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념이 종교화되어 버려요.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보면은 한국에도 미국에도 마찬가지지만 때로는 정치 운동이 하나의 신앙인 것처럼 믿어버려요. 마치 이것이 하느님이 나한테 준 사명인 것처럼 믿어버려요.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맹목적, 무조건적으로다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시키면서 거기에 따라가 버리는 이러한 위험성이 심지어는 민주주의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그 자체가 완전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그래도 어떠한 사회적인 혹은 정치적인 면에서 다른 제도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이끌어 왔는데, 지금 오늘날에 와서 볼 때에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해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정말 여기에 얼마나 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런 공자의 군주론, 우리가 다시 공자의 군주론을 좀 더 심각히 생각하고 서양이 동양의 군주론을 배워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거 지나간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정치적인 상황에 새롭게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 달 우리 3월 19일에는 여러분과 같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